서울의 한 병원. 사람 많은 병원에서 울고 있는 금발의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좀처럼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다는데 한국에 와서는 즐겁게 웃지도 못하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울음이 터져버린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예요. 영국 북부 토트넘에 사는 22살 여대생이죠. 어릴 때부터 손흥민 선수 덕분에 많은 한국분들이 제가 사는 토트넘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꼭 오고 싶었던 이유는 3년 전 돌아가신 저희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한국분이시거든요. 2001년도에 교환학생으로 영국에 왔다가 아빠를 만나 저를 낳고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국에 정착하게 되셨죠. 엄마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엄청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곤 했지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한국 이야기는 늘 흥미로웠어요. 엄마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 이야기는 저에게도 특별했어요. 당시 한국이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했죠. 엄마는 한국 축구팀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국민들이 얼마나 뜨겁게 응원했는지를 말해주셨어요. 그때의 감동과 열정이 엄마의 눈에서 빛났죠. 저는 그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는 늘 한국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셨거든요. 엘리야, 한국의 봄에는 벚꽃이 피는데 정말 아름답단다.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가을에는 단풍이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려서 정말 예뻐. 엄마의 눈은 항상 반짝였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도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특히 한국의 음식을 그리워하셨는데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그리고 김밥까지. 정말 맛있다며 저에게 만들어주셨는데 한국에서 먹는 맛이 아니라며 아쉬워하시곤 했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 중에서 엄마가 해주시던 김밥은 정말 특별했어요. 김밥을 만들 때마다 엄마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같이 이야기해 주셨죠. 김밥은 다양한 재료를 넣고 김으로 싸서 만드는 것인데 간단하지만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이라며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2020년 3월 저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엄마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엄마는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소화를 잘 못 시키고 피곤해하고 점점 수척해져 갔죠. 병원 가라고 해도 영국의 병원 시스템이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자꾸 미루셨어요. 영국에서는 병원 예약부터 진료까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 병원을 가려면 신규 환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후 예약까지 몇 주가 걸리죠.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도 진료 예약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병상 부족과 인력난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때부터 엄마의 건강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어요. 엄마는 점점 더 수척해지고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엄마는 항상 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느끼기에 엄마는 정말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 대한 무기력함을 크게 느꼈죠. 엄마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영국의 병원은 너무 느리고 불편해. 한국에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검사도 금방 할 수 있단다. 엄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 그 점이 더 뼈저리게 다가왔죠. 결국 엄마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았고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엄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영국 내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아시아 혼혈인인 저도 학교에서 차별을 받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고 길거리에서도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영국에서 나고 자란 영국 사람인데 말이죠. 어느 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은 좀 피곤하고 엄마가 아프면서 심란한 기분이 들어 평소보다 2정거장 전에 내려서 좀 걷고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헤이, 차이나걸.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아무리 제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국인이고 우리 엄마는 한국인인데 저한테 차이나걸이라니요? 그들에게는 동양인은 모두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뒤를 돌아보니 젊은 남자 셋이 저를 보고 비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게 다가와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바이러스나 퍼뜨리지 말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그들의 말은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들이 저를 둘러싸고 계속 비웃고 원숭이를 흉내내며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그중 한 명이 저를 밀치고 저는 너무 쉽게 균형을 잃고 땅에 넘어졌죠. 그들은 박장대소하며 떠나갔어요. 저는 땅에 주저앉아 억울하고 분함의 눈물을 흘리며 쉽게 일어나지 못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 정말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나 영국 내에서는 갈수록 아시아인 전체를 중국인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무리 제가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그들의 눈에 저는 그냥 중국인이었죠. 영국인의 피와 한국인의 피를 보여줄 방법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돌아왔을 때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걸 보시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죠. 엘리야, 그들은 무지해서 그런 거야. 너는 잘못한 게 없단다.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시며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너는 당당하게 영국인이며 한국인이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코로나는 동양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인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 조용히 덮으려다 보니 문제가 더욱 커지며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퍼져나간 일이라고 정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주라고 하셨어요. 또한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하여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라고 하셨죠. 엄마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저에게 그날의 충격은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엄마의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셨어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시던 엄마의 모습과 달리 무슨 일이 생긴 사람처럼 수척해지며 그러다 결국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가 제 곁을 떠나셨죠. 저는 더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과 아시아 혼혈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겪으니 너무 힘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점점 중국인들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제가 겪은 차별도 모두 중국인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후로도 길거리에서 중국인이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중국으로 돌아가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영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들의 혐오와 차별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고 약해 보이면 더 상처받게 될까봐 점점 공격적인 모습으로 저를 감췄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와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그 분노는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사회에 대한 저항감으로 이어졌지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동안 방황을 했어요. 아빠에게 투정도 부리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식탁에 김밥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랬죠. 김밥은 엄마가 제 생일에 자주 만들어주던 음식이었거든요. 아빠가 엄마를 그리워하며 김밥을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 김밥은 저를 주저앉아 오열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아빠와 저는 엄마 이야기를 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엄마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김밥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 해주던 김밥이야. 맛은 다르겠지만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아빠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동시에 품게 되었지요. 하지만 엄마가 떠나고 나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 역시 점점 커져갔죠. 그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한국에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어요. 영국에 혼자 남을 아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위해 저는 한국에 가보고 싶었지요. 결국 저는 고려대학교 교환학생으로 뽑혀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엄마가 처음 영국에 왔던 그 나이에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도착하자 저는 정말 설레고 떨렸어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지만 엄마가 이야기하던 한국의 모습들을 눈으로 보니 엄마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았지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친절함과 따뜻함은 저를 감동시켰고, 고려대학교에 도착해서 기숙사에 짐을 풀고 캠퍼스를 둘러보는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친절했고 교수님들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저녁, 저는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먹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김밥이요. 엄마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고 엄마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김밥을 주문했어요. 김밥이 나오자마자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엄마가 해주시던 김밥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 맛은 엄마의 사랑을 다시 느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 순간 엄마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고 엄마에게 내가 한국에 왔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지요. 그렇게 저의 한국에서의 생활은 시작되었죠.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 사람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죠. 저는 한국을 구경하며 엄마가 이야기해주던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엄마가 그리워하던 한국의 모습들이 이런 거였나 싶으면서 제 눈앞에 말로만 듣던 모습이 펼쳐지니 참으로 감동이더라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흥미로운 것들이 많았는데요. 한국의 치안은 정말 놀랍더라고요. 밤늦게 길을 걸어도 안전했고 가게 앞에 물건을 두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더라고요. 영국은 11시만 되어도 가게들이 문을 닫고 12시에는 정말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12시에도 사람들이 웃으며 편안하게 다니는 것 같았죠. 거기에 배달 문화도 대단하더라고요. 배달 어플로 못 시키는 음식이 없었고 실시간으로 배달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최고였죠. 그 와중에 택배는 저를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들 입는 옷을 보니깐 영국에서 입던 제 옷들이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하면 내일 바로 오더라고요. 오늘 주문한 물건이 내일 바로 도착했고 아무리 늦어도 3일이면 오더라고요. 점점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한국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국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인데요. 병원에 가면 당일 진료가 가능하고 치료도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갑작스런 복통이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쓰리고 아프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가까운 내과를 찾았고 식은땀을 흘리며 그곳으로 갔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미모의 직원이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그 직원은 영어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마음이 좀 놓였죠. 힘들게 한국말로 설명해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뭔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병원 직원은 밝은 미소로 아주 친절하게 진료 접수하는 법을 도와줬어요. 영어로 된 간단한 설문을 작성했는데 서툰 한국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잠시 기다린 후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깔끔한 외모의 배우처럼 생기신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인사해 주시며 제 증상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셨고 저는 최근 식습관과 스트레스 상황을 설명했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영국과 다른 점에 신경을 많이 썼고 타지에 혼자 있으니 외롭기도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모니터 화면을 보여주며 제 증상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그러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간단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권유하셨죠. 모든 과정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느낌에 굉장히 신뢰가 가더라고요. 저는 검사를 위해 안내받은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곳에 간호사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검사를 받고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는데 병원이 깨끗하고 시설들도 최신식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먼저라고 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었죠. 검사 결과는 금방 나왔고 다행히 가벼운 염증으로 인한 복통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면서 염증이 있는 부위를 가리키며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며 필요한 처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추천해 주셨어요. 정말 체계적이고 인상적인 진료였지요. 선생님이 추천한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 방법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처방전을 받고 1층의 약국으로 갔어요. 약국에서는 영어로 된 복약 안내서를 제공해주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약사님이 영어로 잘 설명도 해주시고요. 약을 받는 과정도 정말 빠르며 병원에서부터 약국까지 모든 것이 잘 조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며칠 후 병원에서는 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까지 주셨어요. 외국인이라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상태가 호전됐는지 물어봐 주시니 정말 고맙고 이 작은 배려가 참 좋더라고요. 엄마가 생전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그리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지 알게 되면서 외국인으로서 처음 겪는 상황이었지만 친절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덕분에 큰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에 대해 진정으로 놀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계속 흘렀거든요. 엄마가 그리워하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엄마가 진료를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속상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진료를 마친 다음 날 병원에서의 추천한 식이요법대로 저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건강식을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김치찌개는 엄마가 자주 해주셨던 음식인데 한국에 와서 먹어보니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을 김치찌개만 먹었는데 자극적인 것보다는 좀 더 한국의 건강식을 찾아보기로 하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인사동에 가게 되었어요. 인사동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는데요. 거리 곳곳에 다양한 공예품을 파는 가게들, 그리고 전통 찻집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어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도 많이 보여서 저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복 대여점에 들어가 한복을 골라서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순간 저는 마치 과거로 공주처럼 드레스를 입은 느낌이었어요. 고운 한복과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와 함께 있는 기분으로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엄마가 좋아하던 비빔밥이 있었죠. 저는 건강식으로 비빔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엄마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엄마는 비빔밥을 만들 때마다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음식이야. 마치 우리 가족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는 거지.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비빔밥이 나오자마자 저는 엄마가 알려줬던 대로 능숙하게 젓가락을 들고 비빔밥을 비벼 한 입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비빔밥보다는 조금 더 맛있었지만 그 맛은 저에게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맛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엄마와 함께 이곳에서 비빔밥을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와 같이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사동의 따뜻한 분위기와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저의 한국 사랑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엄마의 사랑과 추억을 간직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저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엄마가 이야기해준 한국의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매일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언젠가 아빠도 한국에 모셔오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도 해보고 싶고요. 엄마의 응원을 느끼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어요. 오늘도 즐겁게 학교로 향하면서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엘리를 응원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